2026년에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30대, 40대 분들이라면 이런 막막함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상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잖아요. 바로 이런 개인적인 불안감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경제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막연한 불안감은 잠시 접어두고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2026년 경제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6%. 이게 뭐냐면요. 세계은행이 예측한 2026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에요. 언뜻 보면 성장하는 거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6%라는 숫자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전 해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여기저기서 터지는 무역 갈등이나 정책의 불확실성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원인,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5가지 핵심 리스크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적인 뼈대는 바로 이 KPMG의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5가지 위협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중앙에 자물쇠가 잠겨 있죠. 이 문제들은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위협부터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그중에서도 소위 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세워진다면 전 세계 교역망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저성장 기조가 아예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경제가 예전처럼 팍팍 성장하지 못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세 번째 리스크는 각국 정부의 씀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돈을 마구 풀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결국엔 국가 부채라는 더 큰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딜레마입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금리가 낮을 대로 낮거나 물가 상승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리스크는 바로 금융시장, 특히 기술주 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AI 열풍 정말 대단하잖아요. 바로 이 열풍을 이끄는 특정 종목들에 거품이 잔뜩 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버블이 터지면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계 경제를 흔드는 5가지 거대한 리스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파도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떻게 밀려올까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는 과연 어디일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I 버블 리스크,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게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마치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처럼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우리 경제 구조가 위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경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스키 모멘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모두가 괜찮아,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믿으면서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작은 바늘로 풍선을 톡 하고 터트리는 거죠. 그 작은 충격 하나에 모든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KPMG는 한국의 산업별 전망을 이렇게 기상도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가 다 같이 힘든 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산업은 매우 맑음인데 또 다른 쪽은 아예 폭풍우가 예상되는 것처럼 분야별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의 뚜렷한 양극화를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조선, 미디어 같은 분야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반면에 자동차, 건설, 철강 분야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죠. 이게 뭐로 의미하겠어요? 바로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기회는 특정 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수도권의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이 무려 25%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당장 2026년에 우리가 살 집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폭풍우 예보 속에서 우리는 자산이라는 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략은 바로 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워져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핵심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 현금 비중을 늘려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둘째, 동시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경기를 덜 타는 필수 소비재 기업 위주로, 채권은 변동성이 적은 단기 채권 위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자, 그럼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에서 벗어나서요.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4단계 로드맵은 방어 전략을 아주 능동적인 자산 관리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자, 1단계. 먼저 내 자산 현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단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실물 자산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요. 3단계. 그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시장을 공부하면서 내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는 것.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다가올 변화를 그냥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걸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2026년은 끔찍한 위기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